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저희가 2급 소방안전관리자 단원별 예상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강습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좀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교재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제 자체가 강습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교재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숙지를 하고 나서 이것이 숙지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별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가장 실전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게 됨으로써 실전에 우리가 문제를 받아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차근차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키워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고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생각이 잘 날 수 있게끔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문제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린 문제가 있으시면은요 다시 복습하시면서 그 부분을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꼭 맞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저희가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파트는 파트 1 소방관계법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관계법령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을 먼저 배우실 거고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또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법 부분은 아무래도 좀 딱딱한 내용들이 많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진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수 남기 내용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외우는 요령이 있으면 또 요령을 알려드리고 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관계법령 내용을 볼게요. 자, 처음에 챕터 1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제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개만 암기를 해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냥 강습 교재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 부분을 응용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일단 문제를 내요. 2019년도 발화 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에서 가장 높은 발화 요인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이유 같은 거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냥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어떤 그런 발화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작년 같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가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부주의로 2만 건이 넘는 화재가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부주의가 되는구나. 그냥 단수 남기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그러면 2019년도 발화 요인별, 자, 가장 높은 발화 요인별로 순서대로 나열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높은 발화 요인으로 나오는 순서가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일단은 전기적인 요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적인 요인, 전기 합선이라든가 누전에 의한 어떤 그런 화재,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것도 철저하게 뭐 중심이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단수 남기네요. 그래서 전기적 요인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요인이다. 기계적 요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적 다음에 기계적.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말잇기처럼 전기, 그래서 전기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는 이제 화학적인 요인이 되겠죠. 화학적 요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교통사고도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차량에 의한 화재, 그래서 교통사고, 그래서 화학적 요인,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가스 노출. 가스 노출에 의한 폭발은요, 일단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정리하시면요 답은 이렇게 4번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설명을 딱히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화재 건수가 가장 증가한 게 뭐냐? 아까 전에 가장 많았던 건 일단 부주의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발생한 그 비율, 누가 더 많이 증가를 했느냐, 그 비율적인 측면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단순 암기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가장 많이, 자, 화학적 발생 건수, 화학적 요인은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 암기로 화학적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작년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습교육이죠. 이거는 뭐 2급 소방안전관리자 다 아실 겁니다. 강습교육 며칠 받으셨어요? 4일이죠. 2급 4일이고요. 자, 그리고 1급의 경우에는 5일, 그리고 특급의 경우에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7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눈으로만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급,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자, 특급 같은 경우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의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자,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오답으로 낼 만한 내용이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소방계획서 작성. 외워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훈련 및 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자치소방대가 아니라 자치소방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방대는 자위소방대죠. 자위소방대. 그래서 자위소방대라는 말,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2번이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보시면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난 계획도 있지만 소방 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자위소방대라는 말이 나온다든가, 자, 그리고 나서 훈련 및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업무들이 나오고 화기 취급 감독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뭐 피난 계획에 관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 가장 오답으로 건드리기 편한 게 이 자위소방대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수첩에 반납을 명한다. 가장 실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랑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소방서장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장. 원래 법상으로는 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소방서장님이 수첩 반납을 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없고요. 한국소방안전원장 막 함부로 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이런 어떤 그 행정처분 같은 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쪽으로 가니까요. 소방서장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실무교육.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숫자를 좀 주목하시면 되겠죠.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교육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첩을 반납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걸로 끝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과태료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마찬가지고 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과태료는 5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농담처럼 맨날 그냥 말씀드려요. 50만 원이면 뭐 4인 가족 기준 꽃등심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농담으로. 그래서 50만 원이 훅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완전 몸 푸는 정도도 뭐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뿐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짜증나는 거는 2019년도 기준으로 소소한 것들 몇 개를 외워야 된다는 거.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이렇게 잡다한 내용을 문제로 낸다면 이렇게 내는구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것 중에 조금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 약간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뭐를 할 것이냐. 소방기본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 소방기본법이 됐건 모든 법을 항상 시작할 때 목적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자, 이 법은 뭐가 목적이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자, 요 얘기가 나오죠.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거나 진압한다. 쉽게 말하면 불을 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경진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하죠?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키는 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합니다. 지금부터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공공의 뭡니까? 안녕이죠. 안전과 편안함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질서 유지를 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하죠.
요게 바로 소방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자, 내용을 봤던 이런 게 나오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한대요. 맞는 얘기입니다. 구조구급 활동을 한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안녕, 질서유지, 복리증진이죠. 함정 제일 많이 팝니다. 왜? 이 소방기본법에서는 안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법은 전부 다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이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안전으로 내볼까?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안전입니다. 근데 소방기본법에서는요. 안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목적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시설업의 건전한 발전 관심 없죠. 소방시설업의 발전은 저기 무슨 뒤에 가시면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뭐 공사업법 같은데, 소방시설 공사업법 같은 데서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거, 이건 우리가 다음 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위험물, 이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죠.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 다음에 다음에 배워야 되는 소방시설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희는 그렇죠. 구조구급 활동이란 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구급 활동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거의 문제가 다 나오는데 함정은 뭐를 말씀드렸죠?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것과 이거죠. 안녕. 그 다음에 질서유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 근데 복리증진도 다른 법들하고 거의 겹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함정을 판다면 안녕.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방 대상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방 대상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와 있는 그 조문이 있을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함정으로 나오는 건 이겁니다. 선박. 자, 선박은 그냥 우리가 선박에 난 불도 꺼야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박에 난 불을 끌 수 있는 건 항구에 메어둔 것만 가능합니다. 뭐만 가능하다고요? 항구에 메어둔. 자, 이거를 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불을 끌 수 있지만 운항 중인 선박은 끌 수가 없어요. 앞바다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소방차가 가서 끄겠습니까? 그 운항 중인 선박에 난 불은 선박 자체, 그러니까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든지 아니면 해경에서 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대상물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상물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운항 중인 선박.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방관들이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항공기는 지상에 체류 중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으로 본다면 끌 수도 있겠지만서도 약간 문제가 좀 이렇게 굳이 막 딴지를 걸어본다면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하다라고 할 땐 그냥 조문을 보셔야 돼요. 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건 무조건 거버리시면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럼 나머지는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을 수 있는데 항공기는 우리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차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차량. 그리고 산림은 그냥 산림으로 돼 있고 호텔은요, 이거는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데 항공기는 만약에 명시가 된다면 항공기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법에 항공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조문에 좀 충실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수님들도 조문을 딱 펼쳐놓고 본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바꿔내려고 연구를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또 나오죠. 자, 정박 중인 어선은 가능해요. 정박 중인 어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잖아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걸 상가 건물은 건축물이라고 하고 자동차는 차량이라고 하겠죠. 근데 자연구조물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자연구조물 대신에 인공구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건 인공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자연구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문에 있는 거랑 어긋난 걸 해서 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 이런 스타일 문제도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인데 몇 개인지 골라라. 이런 거 제일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찍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볼게요. 주상복합 아파트, 이거는 건축물이고요. 선박, 이거 선박 수리 건조물이란 말이 없고요. 선박 건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갖다가 이렇게 살짝 장난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게 틀렸네요. 조업 중인 어선 안 된다니까요. 이건 항해 중인 거잖아요. 그죠? 자연 구조물 없네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나올 만한 것만 싹 모아놨어요.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자연 구조물 아닙니다. 인공 구조물이 되겠죠? 택배 트럭은 차량에 들어갑니다. 항구에 정박 중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걸 종합해 보자면 근데 뭐죠?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했죠? 3개가 안 되면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죠? 지휘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뻔하죠. 본부장, 소방서장. 그죠? 본부장, 소방서장. 그래서 여기 소방서장님이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 현장 지휘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들어가요. 등이에요, 등. 그래서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란 말은 소방본부장님 괜찮고 소방서장님도 괜찮은데 이 두 분 말고 만약에 제일 먼저 안전센터장이 먼저 도착했다. 그분도 현장 지휘관이 우선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모든 현장 지휘관을 묶어서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문제는요. 소방대장의 정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본부장 소방서장은 대표적으로 명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인이란 말이 나오죠. 관계인 이렇게 외우세요. 소관점이에요. 소관점. 자, 소관점이 뭐냐? 소유자. 자, 소유자 찾아볼까요? 관리인 들어갑니다. 관리인 또는 관리자. 그 다음에 점유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 문제는요, 그냥 그대로 냈습니다. 말 안 바꾸고요. 지역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역권자처럼 무슨 뭐 부동산상의 권리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그 관계인을 따지진 않습니다. 지금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소유주라든가 관리하는 사람이나 점유자. 철저하게 뭘로 따지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인은 어떤 무슨 법적인 이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당권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관계,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권리관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여기 있을까 없을까 그걸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누구냐? 자, 건물의 임차인은 가능해요. 임차인은 그 점유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운전자 좀 애매하게 합니다. 차량의 운전자. 글쎄요, 이거는 뭐, 약간 이제 내시는 분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관리인이다. 라고 판단하셨네요. 자, 건물의 소유자는 뭐 당연히 소유자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당권자인 건데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저당권자는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3번인데, 2번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말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차량의 운전자를 뭐 관리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 아, 이거는 화재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구조 구급을 하는 사람들 소방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소방대 보시면 되겠고 이 소방대는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소방대는 누굴 말하느냐? 소의의를 얘기합니다. 소의의. 자, 이렇게 외우시면 쉽죠? 소의의. 이런 건 저 원래 이렇게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관점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소의의 이런 것들은 객관식 문제 이렇게 보면 바로 답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제가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의의,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딱 3개죠.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의무소방원은 이제 군대 대신에 의방이라고 하는데 군대 대신에 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 거고요. 의용소방대원은 시골도 괜찮고 도시도 괜찮고 이제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그 불이 나면은 소방 업무 보조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뭐 완전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당도 받고 하면서 운영이 되는 거 우리가 의용소방대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시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소방대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대에 포함되는 것 또 나오죠? 소의의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풀면. 자, 그 다음 12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한국소방안전원은요, 교육 및 홍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교육, 홍보, 위탁 업무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뭐 홍보, 뭐 가능합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홍보 같은 경우 가능하죠. 기술이나 안전관리 기술 향상 뭐 괜찮습니다. 자, 위탁 업무. 자, 위탁이라는 말 한다 그랬죠? 그리고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좋죠. 근데 이게 문제죠. 시설업. 소방시설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소방기본법하고 전혀 상관없죠. 여기가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이라든가 안전관리기술 같은 거는 취급을 하지만 시설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사실은 그냥 교재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문제 이렇게 풀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몇 단어들을 좀 제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어요. 업무가 아닌 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죠.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을 향상을 위한 지원? 이런 건 안 해요. 이분들은 홍보, 조사, 교육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지원을 해주려면 뭐 돈을 받아서 막 이렇게 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업무는 없다는 거. 소방산업 발전 이런 거 하려면은 이거 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고요. 자, 이걸 한다 그랬죠. 홍보, 간행물 발간, 일종의 홍보 업무죠. 교육 및 조사 연구.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나오죠. 업무가 아닌 거 고르래요. 자, 위탁이란 말 나오죠. 조사 연구 나옵니다. 대국민 교육 아니죠. 교육은요, 그냥 교육 조사 연구란 말만 나오는데 대국민 홍보죠. 국민을 어떻게 다 교육시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대국민 홍보, 그리고 간행물 발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네요. 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지원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대신에 이건 좀 중요하죠. 해당하는 거잖아요. 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기술과 간행물 발간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아이고, 이거 저기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이건 좀 지워드릴게요. 예, 그래서 옳지 않는 거가 아니라 해당하는 거 찾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뭐 지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막 엄청난 뭐 자금이나 돈을 이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소방안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연구, 홍보, 위탁 업무하고요, 간행물 발간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 이거 저 문제 딱 보는 순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낼 게 참 없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그 회원이 웬만하면 다 됩니다.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소방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시든지, 소방에 관련된 일로 허가를 받았다든지, 등록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하다못해 소방에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학식과 경력이 있든지 다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문제를 낼까라고 봤더니 여길 건드셨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허가를 받은 사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한 사람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 등록을 한 사람 다 가능하죠. 그러면 허가를 주거나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닌 법이 있어요. 왜? 이 앞에 지금 법들이 4개가 다 다르죠. 뒤에 문장은 다 똑같은데 결국 다른 거는 앞에 있는 법이 다르잖아요. 자, 시설법, 소방시설관리업이라고 하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다는 말, 이거 맞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돼요. 공사업법에 따라서 뭐 허가를 받은 회원이 있다. 허가를 받은 사람, 뭔가 허가받을 게 있겠죠. 공사에 관련된 걸로.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허가나 등록할 거 되게 많아요. 뭐 탱크 시험자 등록을 한다든지 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기본법은 절차를 통틀어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없어요. 소방기본법에 바탕으로 해서 허가를 주거나 등록을 한다,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록이나 뭐 허가를 주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법과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딱 세 법에서만 허가나 등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지, 소방기본법은 허가나 등록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조금 까다롭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운영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운영경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나 뭐 이런 거 돈 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 안 됩니다. 자치단체 지원금 이런 거 없어요. 자본금 원래 없었어요. 설립 자본금 위에. 그러면 뭐다? 이게 제일 많아요. 회비하고 사업 수입. 회원들을 굉장히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회비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입. 그렇죠. 뭐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고 나서 교육비를 받는다든가,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응시료를 받는다든가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수입을 가지고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구나. 이거 이외에 또 본다면 요즘에 이제 자산 운영을 해요. 이제 여기 이제 소방안전에서 남는 돈을 굴려서 자산 운영 수익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추가를 한다면 아마 책에는 나왔을지는 저도 교재를 봐야 될 건데 수익금을 뭐 쓴다든가 아니면 부대 수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비 수입하고 사업 수입.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안전원은 뭐 설립됐다. 그렇죠?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뭐 그래서 그러니까 소방안전 관리자분들의 교육을 한다든가 기술 향상 나쁘지 않습니다. 공공성 제거하고 뭐 공적 법인으로서 역할 수행하려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 예전에 협회였거든요. 원으로 바뀐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소방안전원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자치단체하고의 협력을 업무로 하진 않아요. 자치단체 협력이 아니라 좀 세계로 나가야죠. 국제협력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우리들끼리 협력하는 게 아니라 소방안전을 위해서 국제협력을 하는 업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원은 뭐 회원자녀 및 본인 소방장학금 선별 지급하는 회원 서비스 있구나. 어쨌든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 자, 이거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5년 5천이 나오는데 요게 좀 시험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5년 5천. 벌칙만 나오면 싫어하세요, 다들.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글쎄 뭐 요령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공부입니다. 공부. 자, 제가 생각하는 공부. 자,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셉니다 이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어떻게 우리가 외우면 좋으냐. 자, 이게 나오죠. 여기서 키워드는 방해입니다. 방해. 자, 방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과 함께 방해라는 말이 나오면 5년 5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하느냐. 첫 번째. 자, 소방대가 나옵니다. 소방대. 아이고, 소뱅이네요. 소방대인데, 그죠? 자, 소방대. 그 다음에 소방장비. 소방장비 안에는 뭐도 들어있을까요? 소방자동차.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자, 이런 것들하고 방해라는 말이 더해지면 5년 5천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불 못 끄게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대를 방해했다, 소방장비를 방해했다, 소방자동차를 방해했다, 소방용수시설을 방해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활동으로 따지면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방해했느냐? 자, 화재 진압. 그렇게 할까요? 화재 진압이라고 할게요. 화재 진압. 그 다음에 구조구급. 자, 구조구급 활동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5년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을 숙지를 한 다음에 좀 제가 바꿔야 돼가지고 지금요. 자, 보겠습니다. 메모를 하신 다음에 보면 좋겠죠? 자,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좀 올려서. 이거 나오네요. 첫 번째. 나오죠? 소방 자동차가 나오고 방해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5년 5천.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조치, 방해는 방해인데 예방조치인데 예방조치라는 말은 제가 드린 적 없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소방활동이에요. 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썼던 그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서도 불을 끄는 걸 방해했잖아요. 화재 진압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5년 5천.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력을 사용하여 소방대를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방해. 제가 써드린 거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것도 5년 5천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뭔가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는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화재 예방조치. 화재 예방조치 위반이에요. 이거는 화재 예방조치 위반은요. 이건 2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자, 여기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한 대로요.
5년 5천 벌금에 처할 사람이 누구냐? 소방활동구역 출입 뭐 아직 안 했습니다. 모르겠네요. 자, 개폐장치 A 몰라. 피난명령 모르겠는데 4번이죠.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방해했다. 불 끄는 거 막으면 무조건 5년 5천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 끄는 거 막으면 5년 5천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자, 이건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이게 좋아요, 오히려. 이게 막 무슨 상황을 외우는 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그리고 강제처분이란 말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는 3년 3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때로는 이렇게 외우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떨 때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상황 자체는 그래요. 화재가 났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차량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걸 쓰게 하거나 못 쓰게 하거나 하는 건 내 맘이에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명령을 내리죠. 그걸 우리가 강제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강제처분을 위반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차라리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년 3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요건 조문으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숙지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풀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사실 화재 조사할 때 얘기입니다. 화재 조사를 하러 공무원이 갔어요. 공무원이 간 다음에 조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관계인 보고 일로 와보세요. 저리 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뭐 음료수 같은 거 없나요? 뭐 배고프네요. 뭐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거나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보통 이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거 나오면 무조건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비밀 누설이란 말도 나온다,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비밀을 누설했다, 300만 원의 벌금.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거 소방기본법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아마 정리해 놓은 게 뒤에 있을 겁니다. 교재 뒤에 보시면 있을 건데, 그거 좀 이따가 봐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뭐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 일단 메모만 하고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말 되게 돌린 거예요. 자, 어떻게 돌렸느냐? 그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을 안 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누구가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굴까요? 관계인 말하는 거예요. 관계인. 관계인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 전화를 했으면 막 사람도 좀 구하고 막 경보도 울리고 이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든지 구경만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도망가 버렸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죠? 이 관계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게 바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100벌금이 맞습니다. 자, 뭐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관계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관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관백. 관계인 100벌금.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관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난명령 위반, 요거는 피백이에요. 피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피난명령을 위반했다. 자, 그리고 물의 사용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을 방해했다. 사실 요거는 말이 좀 그래요. 물의 사용 방해, 저도 잠깐 혼란스러웠는데, 저 물의 사용은 소방용수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의 사용은 수도 개폐장치 말하는 겁니다. 수도의 개폐장치. 소방관들이 물을 좀 다 써가지고 근처에 있는 수도를 좀 쓰려고 막 이제 개폐장치를 만지고 있는데, 이거 내 수도꼭지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막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개폐장치 개방을 방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수도 개폐장치라는 말, 물의 사용을 방해했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개백입니다. 개백.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외웠는데, 관백, 피백, 개백. 여기서 말하는 개백은 개폐장치를 못 만지게 한 거죠. 물을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 특수가연물이란 말 나오죠. 뭐 예를 들어 뭐 볏짚이라든가 면화, 뭐 이런 것들,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특수가연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다룰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특수가연물에 관한 저장 기준이 있는데 그걸 뭐 위반했다 이런 거죠. 위반하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전과자를 만들면 안 되겠죠.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이 특수가연물 그냥 외우셔도 돼요. 200만 원의 과태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 찾으라는 거니까 4번이에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안전활동 방해. 이 생활안전활동 방해는 뭐냐? 이거는 이겁니다. 방해라고 하지만 이거 생활안전활동이죠. 이런 게 있어요. 이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아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죠? 겨울에 고드름을 제거한다든가,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멧돼지를 잡는다든가, 벌집을 제거한다든가, 사람들이 저기 캠핑장 이런 데 막 급류에 갇혀 있다든가, 안전에 위험에 처했을 때 소방관들이 가서 구해주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활안전활동 방해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외울 때는 뭐 멧돼지 잡으러 갔는데 멧돼지 막 못 잡게 막았어요. 뭐 멧돼지가 막 뭐 자연의 친구다 이러면서 막았어요. 그 멧돼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멧돼지한테 말고 막은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는 그냥 멧돼지 100, 뭐 멧돼지 100벌금 이렇게 외웠거든요. 생활안전활동 방해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 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왜 제가 이게 시험에 나오기 쉽다라고 하냐면요. 되게 버라이어티해요. 온갖 것들이 막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우는 요령도 제가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이건 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화재경계지구안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다. 화재경계지구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딱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우리가 1년 365일 화재를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특별조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그 내용이고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멧돼지 100벌금.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했다. 불 끄는 건 아니에요. 구조구급, 엄밀한 구조구급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생활안전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게 그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럼 누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인 100벌금. 이게 소위 말하는 관백이네요. 관백. 이게 되는 거고요. 피난명령은 피백. 그리고 이거죠. 보세요. 나오잖아요. 수도의 개폐장치. 물을 좀 사용하려고 물의 사용이나 라는 말 나오죠. 원래는 이제 법에 보면 저수지, 댐, 수영장 뭐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좀 쓰거나 아니면 수도 개폐 장치를 좀 쓰려고 그랬더니 야박하게 안 된대요. 그러면 야박하네? 그러면서 얼마? 개백이죠, 개백. 개폐 장치 사용을 못하게 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자, 그런 것들. 요 2항에 따른 긴급 조치는요. 이게 좀 말이 안 나왔죠. 밸브 차단을 막는 거예요. 전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내리는 거. 그리고 가스 화재가 발생하면 가스를 잠그는 거. 이게 밸브 차단에 관한 내용인데 이 밸브를 좀 차단하려고 그랬더니 이 밸브를 차단해야 되는 개폐 장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것도 똑같이 외웁니다. 얘는 여는 거, 얘는 잠그는 거예요. 어쨌든 개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눈으로 단어들을 좀 익혀놓으시면 좋아요. 화재경계지구내 소방특별조사 거부방해, 생활안전활동 방해, 관백, 피백, 개백 2개, 개폐장치 뭐 이런 식인 거죠. 연습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 거짓으로 알렸다?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이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만우절. 정당한 사유, 이거 제일 위험해요.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끝에 뭐라고 나오면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용을 방해했다. 나오는데 이건 5년 5천입니다. 엄청 세죠? 소방용수시설 방해 5년 5천. 자, 이거네요. 또 나오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백이에요. 관백. 이게 답이 3번입니다. 관백. 보세요. 눈에 익으면 된다니까요.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좀 눈에 익으면 문제 풀립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 설치명령 위반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서 나오는 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자, 아닌 거 찾는 거죠. 첫 번째,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다. 만우절에 만우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밌어요.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웠어요. 소방자동차가 출동을 했어요. 소방관들이 힘 빠지겠죠. 힘 빠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아까운 기름을 썼죠. 그러면 휘발유 썼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물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기름값 내놔라. 주유비. 그래서 왜 자꾸 주유비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그 과태료 중에 가장 금액이 싸요. 이거는 20만 원이에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만 원이에요. 과태료. 기름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 때문에 출동했어. 이런 거죠. 그리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을 위반했다. 요것도 이게 2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얘랑 이제 친구가 특수가연물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가연물도 그렇고 여기 지금 불을 사용할 때 그 지켜야 되는 사항 위반한 것도 그렇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설치명령 위반 있죠? 이것도 200만 원의 과태료인데 그럼 뭐죠? 요거죠. 5인 출동만 20만 원의 과태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법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을 보시고 좀 힘들다 싶으시면요. 다시 한번 조문을 조금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